이제 요 위에 있는 리본 메뉴들을 좀 설명을 할 거야. 이 리본 메뉴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객체를 딱 클릭하면 그 객체를 해야 되는 내용들로 이 화면이 싹 바뀌어. 이게 리본 메뉴에 대한 특성들이거든. 이거는 오토데스크의 레빗이 그런 게 아니라 윈도우가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오토데스크의 레빗이 그쪽을 따라가는 형태가 돼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도 각각 메뉴마다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볼 건데, 이 제일 처음에 이제 건축, 구조, 시스템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3D 개념의 어떤 객체들을 만드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 이 안에.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벽, 문, 기둥, 뭐 창, 바닥, 천장, 지붕 등등에 대한 3D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구조도 마찬가지로 구조 요소에 대한 보, 벽, 기둥 등등에 대한 기초도 있고 철근도 있고 이런 3D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 시스템은 내가 MEP라고 얘기했잖아. MEP가 그 기계전기 소방에 대한 약자야. MEP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 레빗 쪽에서 오토색에서 정의한 거는 HVAC 이 공조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기계 장비에 대한 거랑 배관이나 파이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기 화면이 좀 짧아지는데 전기 요소에 대한 것들을 이 시스템이라고 통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까지도 전부 다 사실은 3D 객체 요소들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건축 구조 시스템 요 세 가지 메뉴 아이템은 3D 객체 요소들을 만드는 아이템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건축 쪽에 딱 보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3D라고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 모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모대선도 3D 선이야. 3D로 되어 있는 선. 이따가 좀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룸이나 이 면적에 대한 것들도 2D 같지만 사실은 얘는 3D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룸 같은 거 클릭해보면 이 영역에 대한 정보로 쉽게 작성이 되긴 하지만 거기 높이 값도 최적에 대한 값도 가지고 있어. 이 면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급은 그대로 그냥 3D 객체들의 구멍을 뚫는 거니까 얘도 결국은 3D 객체 값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를 보면 그리드 흔히 생각할 때 이거는 2D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CAD에서는 2D로 그리다 보니까 매층 평면도마다 그리드를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쓰는데 레빗 같은 경우는 그리드를 하나의 층 평면도에서 한번 그리면 다른 층 평면도를 그릴 필요가 없어. 3D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그리게 되는 거야. 레벨도 마찬가지야. 레벨도 한 번만 그리면 되는데 지금은 얘는 레벨은 비활성화되어 있잖아.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평면도를 보고 있다 보니까 평면도에서는 레벨이라는 거를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레벨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레벨을 보이게 하려면, 글 작성하게 하려면 인면 쪽을 가면 얘가 활성화돼. 그리드도 똑같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인면에서도 그리드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어? 자, 이 그리드하고 레벨은 사실은 오늘 해야 되는데 오전반에서 오늘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그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결국 그리드하고 레벨도 3D 객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이 작업 기준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작업 기준면이라는 거는 건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에도 이 작업 기준면이라는 게 있고 시스템에도 이 작업 기준면이라는 게 있어. 이 작업 기준면은 3D 객체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면, 기준 레벨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 설정을 잠깐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 기준면 선택, 선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기준면 사용. 이거 잘 모르겠고, 기준면 선택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면이 있으면 그 기준면을 선택해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그릴 수 있게 돼 있어. 근데 대부분은
레빗은 그거를 추천하진 않고 이름으로 정의한 거를 그리는 걸 추천하고 있는데 여기에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레벨로 1, 2, 지붕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이면도 봤을 때 레벨이 3개가 그려져 있었을 거야. 그 3개에 대한 게 여기가 기본으로 등록이 돼. 만약에 여기서 그리드를 하나 그리면 아까 작업 선조면에서 그리드도 하나가 추가돼. 그러니까 레벨하고 그리드는 기본 작업면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좀 CAD랑 좀 생소한 거는 CAD는 XYZ라는 좌표 개념에 의해서 작업 기준면을 설정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현재 작업하는 면이 좌표가 XY 좌표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레빗은 따로 그걸 보여주진 않아. 이 레벨 1층이라는 거에 대한 좌표값이 얼마다라고 표기를 해주지는 않아. 단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이 네이밍 형태로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식으로 가고 그거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그리드하고 레벨이야. 근데 그리드하고 레벨 말고도 또 쓰고 싶은 경우들 있잖아. 그럴 때 하는 방법들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있고 요거 두 개 말고 또 하는 게 설정 부분 옆에 보면은 참조 평면이라는 게 있거든. 참조 평면. 이 참조 평면은 그리드하고 레벨하고 거의 동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단지 화면에 표현되거나 출력되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선택하고 사선으로 그려볼게. 우리 그리드랑 레벨을 이렇게 사선을 잘 그리지 않잖아. 근데 사선을 그려서 놓고 얘 참조 평면을 그냥 쓰면 안 되고 얘 참조 평면을 여기에 특성창에서 이름을 하나 정해줘야 돼. 별로 안 좋은데? 그냥 가자. 나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자, 얘다 이름을 정의했어.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이름에 보면 66666이 있지.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요 면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평면에서 그려서 이렇게 그렸지만 인면에서 또 사선을 하면 또 사선 이게 완전 사선이 되잖아.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다양하게 좀 그려서 작업을 하는 형태들을 만들 수가 있어. 삼각평면선을 잘 쓰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얘는 작업 기준면을 설정하는 거다. 또는 설정한 거를 보는 거다라고 봐도 돼. 3D로 잠깐 볼까? 아까 지우지 말걸. 잠깐 3D로 보면 특히나 이제 평면 같은 경우는 이미 평면을 보는 순간 그 평면이 내가 작업 기준면이다라고 봐도 상관없어. 근데 특히나 3D 같은 경우는 3D의 지금 현재 작업면은 어디지? 모르잖아. 모를 때 이 설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옆에 위에 보면 작업 기준면 표시라는 게 있어. 표시하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작업면을 이렇게 보여줘. 그리고 아까 설정에서 바꿨던 거 한번 볼까? 666으로 바꿔주고 크게 누르면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보고 설정하고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요것도 되나? 요거는 뭐냐면은 작업 기준면 비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D로 보니까 딱 요 면을 정면으로 딱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요걸 딱 클릭하면 요 면이 아까 요 보고 있는 정면을 보고 있는 거야. 얘는 어느 면으로 하든 그 면을 현재 작업면을 정면으로 보는 형태로 바꿔줘.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작업 기준면 정하는 게 좀 있다는 거. 결국은 건축 구조 시스템은 3D 객체 요소들을 작업하는 게 여기 다 있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놓고 그런 거 그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여기 들어와서 찾으면 돼. 딴 데 가지 말고. 특히나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하고 구조만 보면 돼. 시스템 그릴 거 아니면 어, 건축하고 구조에서만 보면 충분히 되고 건축 중에서도 기둥 같은 경우에는 구조 기둥, 건축 기둥 둘이 같이 있어. 근데 구조에도 보면 구조에는 없구나. 벽 같은 경우 보면 벽도 건축 기둥, 건축벽, 구조벽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어. 구조에 가서 보면 벽이 여기도 구조벽, 건축벽 둘로 나눠져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조벽
건축이랑 건축 탭에 있는 구조별이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단지 건축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다 작업을 하라는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같이 만들어 준 것도 있고 한 거고, 나중에 벽 작성하는 거 할 때 좀 더 설명해 줄게. 그래서 여기 보면 되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갈 일은 별로 없을 거야. 혹 가다가 장식 요소로 파이프 가지고 장식 요소를 뭐 만들겠다 하는 거 아닌 이상은, 누구지? 그 작품 누구더라? 그 파이프 만든 사람. 하여튼 그런 거 아니면은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이제 삽입 부분인데, 말 그대로 삽입은 외부에 있는 것들을 참조해서 쓰거나 가져오거나 하는 메뉴야. 근데 이게 크게 링크와 가져오기 둘로 나눠져 있고, 대부분은 나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링크를 첫 번째 우선으로 사용하고, 링크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가져오기를 하는 걸 추천을 해. 근데 두 개가 좀 비슷한 기능이 좀 있는데, 레빗은 당연히 레빗 다른 파일 따로 작성된 레빗 파일을 링크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IFC 아까 공통 포맷이라고 했잖아. 빌딩 스마트에서 만든 공통 포맷, 얘도 당연히 링크해서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CAD. 여기서 말하는 이 CAD는 오토데스크에서 말하는 오토캐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CAD 소프트웨어들을 다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해서 파일 형식을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DWG, DXF, DGN, SAT, 스케치업 파일,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오토캐드에서 만들어진 파일들은 아니잖아. 오토캐드에서 만들어진 거는 DWG가 기본이고, DXF가 아마 이게 DWG 형태의 기본 표준 포맷인가?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DGN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스테이션 쪽에서 쓰는 포맷이야. 영국이나 뭐 그런 쪽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지. 그 다음에 아스키 SAT 같은 경우는 이거는 라이노에서 보통 한 거를 가져올 때 쓰는 포맷인데, 라이노에서도 DW도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얘기를 하기에는 SAT 포맷이 라이노에서 만들어서 가져올 때 가장 잘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 그래서 한번 DWG로 한번 해보고 잘 안되면 SAT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뭐 모델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냥 보통 이건 라이노에서 가져온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 다음에 SKP, 그 스케치업에서 가져온 파일도 또 가능하지. 뭐 이렇게 하고, 혹 가다가 이게 그 버전이 높은 것들 있잖아. 스케치업의 가장 최신 버전으로 저장하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좀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들이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일 최신 거보다는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해서 쓰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이 CAD 가져오기라는 거는 오토캐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CAD 툴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DWF, 아까 DWF가 디자인 리뷰라는 거라고 했잖아. 그 DWF 중에 이제 마크업이라는 이렇게 마킹하는 기능들이 있고, 그걸 불러오는 기능이 여기 있어. 근데 어차피 DWF 이거는 안 쓸 거니까 괜찮은데. 쓸 거니까 뭐 어쩔 필요 없고. 자, 그림 파일도 당연히 링크해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점 구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까? 점 구름. 점 구름. 아는 사람. 누군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내가 여기 설명 뜬다고 해서 좀 놔두고 있는데, 이 설명도 무슨 설명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냥 계속 정구름 하는데,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그 클라우드가 어떤 클라우드냐면은, 그 3D 스캐너가 있어. 뭐 알고 있니? 3D 스캐너가 있는데, 3D 스캐너가 무수한 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포인트? 이게 이제 뭐냐면은, 레이저, 광파계로 거리 측정하는 장비가 레이저로 측정을 하잖아, 이렇게. 레이저가 측정하는 게 거기 걸리는 포인트를 딱 찍어서 오는 걸로 그 점에 대한 위치 좌표를 찾아내는 거거든? 그 3D 스캐너는 얘는 무수한 점을 뿌려가지고
각각만에 대한 위치 좌표를 점으로 다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영어로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한대.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번역을 했더니 점구이라고 번역이 된 거야. 번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고 나도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 근데 요즘에 클라우드 3D 스캔 장비도 많이 홍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알게 됐지. 그래서 얘는 3D 스캔 데이터다. 근데 3D 스캔 데이터, 온본 데이터를 절대 가져오면 안 돼. 너무 무거워. 엄청나게 무거워. 한 몇 기가, 몇백 기가, 어떨 때는 몇 테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가져오는 방법은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제품 중에 리캡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어느 컴퓨터도 누가 리캡 깔았던데? 이게 아마 나비스옥 설치하면 깔릴 거야. 근데 거기서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 용량을 줄여서 여기서 가져온 거 가지고 그 기반으로 모델링 하거나 모델링 한 게 있었으면 한 거랑 클라우드 데이터랑 위치 맞추는 작업들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즘에 3D 스캔을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추세야 약간씩. 그 다음에 이 링크 관리는 지금 여기서 말한 이 파일들을 여기다가 여기 리스트가 뜨고 블루와즈에 있는 게 현황이 뜨고 그런 것들을 추가 삭제 뭐 업데이트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라고 보면 돼. 자 여기까지가 링크에 대한 거고 자 여기서 또 가져오기인데 캐드작 가져오기는 여기 캐드 링크랑 거의 같아. 단지 링크를 가져올 거냐 링크로 할 거냐 실제 이 파일을 가져올 거냐. 링크는 용량을 차지하지 않지만 가져오기는 내 파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 파일 용량이 커져.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가져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 가져올 경우가 혹가다 생기기 때문에 가져오기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GBXML 같은 경우는 뭐 해석 데이터 뭐 하는데 특별히 이걸 가져오다가 쓴 사례는 상당히 별로 없어서 뭐 그런 거 있으면 이걸로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서 삽입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사실 내비 파일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기존의 내비 파일에서 잘 쓴 내용이 있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가져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도 설명이 있지만 일람표. 그래서 어느 파일에서 일람표를 잘 작성해서 그럼 그 일람표만 내가 땡겨다가 여기서 쓰는 거야. 또는 그래피팅 뷰 또는 2D 상세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작성되어 있으면 그거를 그 파일을 선택해서 부분적으로만 가져다 쓰기 위한 파일에서 삽입을 하는 거야. 다른 데 부분적으로만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종류들로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 이미지 가져오기도 가능하고 이미지 가져온 걸 관리하기도 하고 자 근데 딱 봤더니 내비 파일을 가져오는 게 없지 순수하게 일단은 권장하지는 않아 가져오는 거 왜냐면은 내비 파일 자체가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가져와야 고생스럽거든 근데 그 대신 패밀리는 가져올 수 있어 패밀리는 각각 파일 단위로 저장되고 그게 가볍게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서 파일로 되어 있는 패밀리들을 불러다가 써. 얘는 자주 불러올 거야 생각보다. 업데이트 할 때도 불러오고 막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룹으로 로드라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이거 그룹 만들었잖아요. 이거 의자 3개. 3개. 여기 보면은 그룹도 있고 모델에 그룹도 있고 이 그룹 파일이 그룹한 게 아마 내보내기에 있나? 다른 인물 저장하기에 있구나. 다른 하기 저장하기에 라이브러리에 그룹 있지. 그룹으로 하면 그룹 1번을 RVT 파일로 저장을 해줘. 랩에서 만든 파일을 그룹을 RVT 파일로 저장이 가능해. 그러면 그거를 불러온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럼 여기서 편법이 하나 생기는데 랩이 파일로 그냥 작업했던 파일을 아까 가져오는 게 없었잖아. 그룹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 랩이 파일도 가져올 수 있어. 가져오기 딱 클릭해보면 로드를 하면 물어보는 게 RVT 파일을 물어봐. 또는 뭐 RVG라고 그룹 파일로도 물어봐. 근데 RVT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랩이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선택해서 가져와도 되는데 추천하진 않아. 무겁기 때문에.
근데 더 오리지널 방법은 그냥 내비 파일을 링크를 해서 놓고 쓰다가 이제 최종으로 합쳐야 되겠다 싶을 때 링크 파일을 삽입을 시킬 수가 있어. 삽입을.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 이거는 캐드도 같은 방식인데 캐드에서도 엑셀 레퍼런스라고 그 외부 참조하는 기능이 있거든. 그 외부 참조한 거를 우선적으로 쓰고 이제 완전하게 합쳐야 되겠다 싶을 때 그 외부 참조 파일을 내부의 블록처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뭐 그런 게 있고. 자, 주석. 자, 주석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주석은 말 그대로 주석이야. 2D적인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 앞에 여기는 3D 요소라고 했잖아. 이 주석은 2D적인 요소인데 이 주석에 대한 것들은 작성하면 그 뷰에서만 나타나. 다른 뷰에서는 안 나타나. 주석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D 객체가 여기 있는데 안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안경을 투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치수를 그리거나 글자를 쓰거나 그렇다 보니까 안경을 쓰고 있어야지만이 그 주석 내용들이 보여. 다른 사람 안경에서는 안 보여. 예를 들어서 뭘 볼 거냐면은 자 1층 평면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 보고 있는데 얘는 지금 전부 다 3D 요소들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1층 평면도를 내가 복제를 할 거야. 그냥 복제. 복사본 하나 있잖아. 근데 복사본에서 봐도 이렇게 보이고 그냥 봐도 똑같이 보여. 얘는 전부 다 3D 객체 요소들이기 때문에 어느 뷰에서 보던 똑같은 걸 보여. 근데 만약에 이 일반 그냥 평면도 뷰에서 주석도구로 내가 치수를 하나 표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상세선 도구로 원을 좀 그려볼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같은 1층이지만 다른 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아까 그렸던 치수랑 원들이 안 보여. 이거는 주석 도구들은 이 그렸던 뷰에만 구속이 되고 거기에만 표현이 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도 똑같이 표현을 하려면 여기 있던 원을 저쪽으로 보내려면 얘를 클립보드로 복사하고 붙여넣기해서 선택한 뷰의 정렬을 하는 게 있거든. 그럼 여기는 복사가 가능한 뷰들이 뜨고 그 중에서 이 복사본 1층 평면도 복사본을 확인을 눌러주고 1층 평면도로 가보면 여기에 원이 복사된 게 보여. 근데 이 원과 거기 있는 원은 두 개는 연동은 아니야. 각각 있는 원이야. 각각 있는 원. 두 개를 그린 거야, 원을. 그래서 얘를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당겼다고 이쪽에 있는 원이 이쪽으로 가진 않아. 각각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3D 내용과 2D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주석들은 이 화면 뷰에서만 작성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뭐 치수 그리는 것들이 쭉 있고 상세선이라든가 영역, 이 영역은 해치 패턴하는 거랑 거의 같아. 그리고 구름 기호식으로 마킹하는 기능이 있고 단열재 표현 같은 것들도 여기서 표현을 하고 글자 표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태그들이 있어. 이 태그는 좀 앞에 부분은 좀 덜 지능적인데 이 태그랑 디멘전도 되게 지능적이야. 근데 디멘전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이 태그는 상당히 지능적인 건데 뭐냐면은 기존의 캐드로 만약에 태그가 보통 이제 기둥에 넘버링 하는 거랑 거의 같은데 정보가 바뀌면은 태그 정보도 우리가 캐드에서는 다시 타이핑을 쳐서 고쳐야 되거든. 근데 빔에서 말하는 이 태그는 정보를 연동해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벽체가 있으니까 이 태그를 클릭하고 이 벽체를 클릭해주면 벽체에 대한 게 정보가 여기에 표기돼. 근데 지금 물음표가 뜨는 거는 이 벽체에 대한 정보랑 얘랑 연결이 정보값이 없어서 그래. 자, 만약에 태그의 정보에 내가 여기다가
DDD 치면 얘가 벽체에 어디 있을까? DDD가 여기 없고 여기 있네. 유형 마크에 DDD가 표현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DD가 다른 걸로 바뀌면 E로 바뀌면 얘도 똑같이 E로 바뀌어. 두 개의 정보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지워도 다시 붙이잖아. 다시 붙이면 다시 나와. 바뀌면 바뀐 대로. 그래서 이 태그들은 정보가 연결돼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야. 업데이트하기 되게 좋아. 그리고 얘는 좀 전에 내가 하나씩 붙였잖아. 필요하면 모든 태그 항목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쫙 다 붙일 수 있어. 화면에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손을 봐야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제로 태그, 여기 뭐 화면 좀 작게 나오는데 다중 카테고리 태그, 뭐 주석, 뭐 재료 태그,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어. 그 다음에 키노트라는 것도 있고, 색상, 기호, 어떤 기호 마크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 다 이런 식으로 기호 마크 같은 것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 화면에서만 보이는 형태의 주석 요소, 2D 요소들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 다음에 해석인데, 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이야. 그 앞에 있는 거 구조 해석. 그리고 여기는 MEP 관련된 유량 해석이라든가 냉난방 그런 거 해석이고, 이 뒤에 부분이 에너지 해석. 여러분들하고는 이 에너지 해석을 나랑 같이 할 거야. 나중에. 또 하반기쯤 된가나? 요거 가지고 에너지 분석을 하시는데, 이 에너지 분석은 라고 돼 있다고 엄청난 에너지 분석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랩에서 지원하는 이 에너지 분석은 간단한 대안 비교 정도로 본다고 보면 돼. 전문 툴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설계 단계에서 간단하게 검토하는 것 정도용 에너지 분석이야. 전문 툴은 전문가용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 그쪽에서 작업하는데 랩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아까 e스포츠에 있던 GBSML로 추출해서 보내주면 그쪽 전문 툴에서 또 다른 분석을 하는데, 전문 툴은 수치적인 값이 나오는 거고, 얘에서 우리가 하는 에너지 분석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픽 정도의 대안 비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만 나타나. 그래서 대안 비교용으로 쓴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부분도 혹시 값을 입력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기서 아마 공학과 쪽은 이 구조 해석을 해보는 것 같긴 하던데, 사실은 이 해석이라든가 여기 있는 해석들은 이 내비 프로그램 자체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기초가 되는 값만 만들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해석을 해. 오토데스크 서버에서 해석을 하거든. 에너지 해석도 그렇고 여기 있는 구조 해석도 마찬가지로. 근데 구조 해석을 하려면 구조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 정보들이 필요한데, 형성적인 정보는 모델링 했기 때문에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경계 조건이라든가 하중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보내야지만이 이게 구조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대신 해석 값만 넘기는 거고 실제적으로 받는 거는 해석된 결과만 받아. 네, 이쪽은 내 전공이 아니라서 잘 쓰지 않고 이쪽 것만 맛보기만 할 거야. 만약에 이거 하고 싶으면 구조 쪽 전공 교수님 붙들고 아니면 그쪽과 학생 붙들고 같이 하면 돼. 걔네들은 좀 할까? 그 레빗하고 상관없어. 값 넣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여기 세 개가 3D 요소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도 하나 더 있긴 해. 메스하고 대지. 여기에 대지 관련된 땅에 관련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 땅 위에 존재하는 나무라든가 주차장, 사람, 뭐 땅 분할하고 합하고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개념 매스, 우리 그 저번 시간에 LOD 100 정도 수준이 되는 컨셉 매스, 개념 매스 하는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고, 이 매스 매치에서 사실은 개념 매스 있잖아. 아까 요거
개념 매스 파일 따로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서 불러다 쓰는 거야, 사실은. 불러다 쓰고, 또는 여기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네이버 매스로 해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매스가 만들어지면 면으로 모델링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매스가 있으면 그 매스 면을 커튼홀로 바꾸거나 벽으로 바꾸거나 지붕 또는 슬랍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은 간단한 수준의 모델링이 가능하고, 얘 매스 모델까지만 있으면 사실은 이 바닥벽 이런 거 안 하고 매스 모델만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해석의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금방 할 수 있어. 매스 요소들만 있으면. 그게 가능해. 근데 사실적인 높이, 사실적인 크기로 해야 되겠지? 얘는 실제 사이즈에 대한 걸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것만 있으면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벽, 바닥, 지붕, 천장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리드라든가 그런 레벨이든가 정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갈 수가 있어. 디자인부터 할 경우에, 디자인부터 할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작업인데, 그 얘기 했었잖아. 레빗으로 프로그램 설계하는 것들은 용량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어차피 수업 중에 하는 거는 조그만 거 하니까 상관없는데 실무에 가서 하는 프로젝트는 다 크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없어. 그럼 여러 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는 내용들이 있고 뭐 어떻게 동기할 거냐 뭐 백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설정에 대한 것들이 여기 쫙 있어. 아마 이거는 경험을 거의 안 하게 될 거야. 혹시 프로젝트 진행할 때 팀별로 프로젝트가 좀 특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다르게 좀 진행할 거야. 혹시 궁금하면 따로 얘기해주면 해줄게. 근데 얘는 제대로 하려면 파일 서버도 있어야 돼서 여기서 파일 서버 설정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좀 쉽지는 않아. 그 대신 혼자 하는 방법도 있어. 혼자 하는 방법도. 그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뷰인데, 뷰는 말 그대로 뷰야. 화면,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뷰들을 여기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작성 부분에 보면 3D, 단면, 콜아웃, 여기 보면 평면 종류별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인면에 대한 거, 요거는 드래프팅 뷰, 뭐, 복제. 내가 아까 복제 여기서 했는데, 사실은 오리지널 복제는 여기 있어. 복제, 범례, 일람도 한 가지가 아니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우린 작성이라고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뷰에 관련된 걸 생성하는 게 여기 있어. 그래서 평면도가 하나 더 필요한데 여기 들어와서 하면 돼. 단면도가 필요한데 여기서 하면 돼. 3D가 필요한데 여기서 하면 돼. 3D 중에는 여기에 카메라는 속점이 있는 3D를 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할 거야. 그 다음에 보행시선. 번역이 왜 보행시선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웍스루인가?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고 경로 설정한 거에 카메라 잡고 뭐 잡고 하면은 그거대로 동영상이 만들어져. 거기다가 얘를 렌더링까지 걸면 렌더링 한 대로 동영상은 나오는데 걔는 절대로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스틸컷 하나마다 렌더링 하거든? 죽음이야, 완전히. 그 아마 맥스에서도 동영상 렌더링 할 때, 랜덤팜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며칠씩 걸어놓고만 할걸? 제대로 하려면? 근데 하지 마. 렌더링만 하지 마. 렌더링만 안 하면 좀 할만해. 여기 있는 PC는 좀 모르겠고, 조금 좋은 PC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렌더링이 있는데, 이거 오전반에 얘기 안 했네? 그 렌더링도 클라우드 렌더링이 있어. 클라우드.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서버에서 렌더링 해서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 요것도 잘 쓰면 정말 좋아.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던 무슨 클라우드라고 써 있는 모든 것들은 여기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지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레빗 안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오토데스크 서버에다가 파일 보내놓고 거기서 해가지고 결과만 보내오기 때문에 결국 오토데스크에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이 돼야 돼. 학생은 그냥 가볍게 하면 돼. 학생은 돈 안 받아. 고급지게 하면 돈 받아. 보편적으로 하면 돈 안 받아. 그것도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알려줄게.
그 다음에 뷰는 생성했지만 뷰에서 어떻게 보여질 거냐라는 것들을 또 세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까 잠깐 봤던 가시성 그래픽이라는 게 있어. 가시성 그래픽. 가시성 그래픽이 있고 얘를 들어가서 보면 얘는 단축키가 내가 쓰는 단축키는 VV야.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설정은 화면 뷰 하나당 세팅이야. 그러니까 평면도가 3개 있으면 평면도 3개마다 각각 세팅을 해야 돼. 죽음이지. 이거 제대로 하면 죽음이야. 왜 죽음이냐? 자, 모델 카테고리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아. 근데 여기서 뭘 끄고 뭘 킬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주석 카테고리가 또 있어. 주석 카테고리도 쭉 있어. 아, 몇 개인지 써 있으면 좋을 텐데. 쭉 있어. 그 다음에 해석 모델 카테고리. 얘는 구조 파트에서 쓰는 거거든. 구조 해석이 관련된 거.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어. 해석할 거 아니면 없어. 다행히도. 가전 카테고리는 캐드나 뭐 다른 쪽에서 파일 가져왔잖아. 주로 이제 캐드 파일인데 캐드 파일 가져왔으면 여기에 캐드 파일 명이 쭉 뜨고 캐드 파일 옆에 체크 딱 치면 캐드 안에 있는 레이어까지 컸다 켰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 그래서 요거는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필터가 하나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카테고리라는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컨트롤 하지만 그래서 벽이라는 카테고리 중에 어떤 벽은 끄고 어떤 벽은 켜고 싶다. 그러면 아까처럼 뭐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서 끄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값에 의해서 필터링으로 껐다 켰다도 할 수 있어. 그게 이 필터링인데 이 필터링이 작동하려면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껐다 켰다 다르게 보이게 강조해서 보이게 하는 것들이 가능해.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정보 기반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 자, 그 얘기했잖아. 얘는 모든 건 다 뷰마다 세팅해 둔다고. 근데 진짜 그래야 되나? 진짜 그래야 되나? 얘를 한번 뷰를 세팅하고 나면 이 뷰를 한번 세팅하고 나면 이 뷰에 대한 세팅을 저장할 수가 있어. 저장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뷰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 뷰 템플릿. 아까 우리 새 파일 열기, 파일 여는 거에 대한 템플릿 있었잖아. 얘는 뷰에 대한 템플릿이야. 그게 뷰 템플릿 관리자 들어가 보면 이런 창이 떠. 그래서 건축 단면, 건축 인면, 평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값들을 일일이 다 세팅한 거를 저장할 수 있어. 아까 거를. 저장해서 다른 평면도도 얘랑 똑같이 하겠다라고 지정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일일이 뷰마다 다 하나하나 할 필요 없겠지. 한번 저장해 놓은 거를 쓰면 돼. 근데 얘도 세팅된 거를 메인 건축 템플릿으로 저장해 놓으면 또 그거 갖다 적용시켜 쓰는 방법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나랑 수업할 거는 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굳이 템플릿까지 안 써도 상관없어.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해. 요 화면만 계속 보면서 잘 세팅이 됐으면 여기 1층 표면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뷰 템플릿 작성이라는 게 있어. 뷰 템플릿, 뷰 작성. 뷰 템플릿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112, 아이고 1, 2, 3, 4, 5, 6, 7, 8, 9 됐네. 하고 확인을 누르면 돼. 그러면은 저장이 하나 됐고 1층 평면도 복사본이라는 거를 그거랑 적용시키려면 오른쪽 마우스에서 뷰 템플릿 적용 눌렀을 때 아까 1, 2, 3, 4, 5, 6, 7, 8, 9 만든 거를 확인 눌러주면 그걸로 바뀌어. 근데 지금 잘 모르겠잖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까? 적용할 때 이거에 대한 세팅 값을 바꿀 수가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뷰 축적이 100이 아니라 50으로 바꾸고 모델 상세 수준을 보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세 수준을 중간이 아니라 낮음으로 두고 그래픽 어디였냐 모델 화면 표시를 음선이 아니라 색상 일치로 한번 해볼게. 확인 누르면 축적 50분을 바뀌었고 이거 그 낮음으로 되어 있고 색상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색상으로. 자,
1층 표면도 가서 보면 얘는 그대로 있지. 얘를 오른쪽 마우스에서 뷰 템플릿 적용해 요거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바뀌어. 그러면은 만들어 놓으면 그냥 바꾸고, 혹시 조금씩 바꿀 거면 아까 거기 들어가서 아까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요거 바꾼 거에서 또 요거 바꾸면 돼.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 편하게 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 아예 고정시켜 버리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화면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는 게 여기 있어. 근데 나 이제까지 하지만 여기 명령 클릭해서 들어간 적은 없고, 얘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단축키, 뭐 VV,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뭐 그런 것도 많이 쓰기도 해. 자기 편한 걸로 찾아서 쓰면 돼. 마찬가지로 여기 창에 대한 거, 이 창에 대한 거를 뭐 창을 스위치에서 바꿀 거냐, 이 타일 방식으로 날리냐 할 거냐, 뭐 계단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특성창 여기 있잖아. 여기 특성이 있거든. 여기 딱 끄면 사라지지. 다시 켜려면 체크하면 되지. 자 이런 경우 있어. 뭐냐면은 파일 열었는데 특성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가서 찾으냐면은 뷰의 맨 끝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특성 켜서 살려주고 프로젝트 탐색기 켜서 살려주고 하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는 설정하는 거야 그냥. 거기 프로젝트에서 뭐뭐뭐 할 것들을 설정하는데 프로젝트 정보 설정하는 것도 있고 단위 설정이 어떤 거죠? 화면에 내가 작아져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이렇게 이게 프로젝트 단위 설정. 자 잠깐 볼까? 이거는 자, 길이 단위, 면적 단위, 최적 단위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이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야. 길이 같은 경우는 자릿수 구분을 좀 해주면 좋고, 자 면적 같은 거는 면적은 우리 소수점 두 채짜리까지 쓰는 거 알지? 건축은 기본이 소수점 두 채짜리 쓰는 가 있어서 소수점 두 채짜리까지 그 자릿수 구분 확인하면 이렇게 최적도 자릿수 구분 해주면 좋겠지. 요 정도, 요 세 개 정도는 꼭 요 정도 맞춰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야. 새 파일 열면 요거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게 있고, 그거 외에 뭐 여기 할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여기 설정하는 것들이라서 보면은 매개 변수라는 게 있어. 공유 매개 변수, 프로젝트 매개 변수. 이 매개 변수라는 것들이 이 정보 기반에서 쓸 때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패밀리나 어떤 객체들의 기본적인 매개 변수들은 다 있어. 뭐 길이값, 뭐 개수 여기도 보면은 요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매개 변수라고 봐도 돼.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매개 변수가 있고 고정해서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있어. 그 중에 프로젝트 매개 변수는 이 프로젝트, 이 파일 안에서만 작동하는 매개 변수인 거고, 공유 매개 변수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파일로 저장할 수 있거든. 공유 매개 변수는.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다른 파일에서 땡겨다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할 때 쓰게 되어 있어. 그런 게 있고, 새로 이번에 2017번에서 새로 생긴 게 전용 매개 변수라고 해서 얘는 또 매개 변수랑 매개 변수끼리 또 연결시키는 뭐 기능이 생겼더라고. 아직 잘 쓰진 않아. 여러분들은 매개 변수까지는 아마 안 갈 거야. 안 갈 거고 따로 간단하게 보여주기만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재료는 개인적으로 렌더링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재료 세팅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 재료 세팅한 거에 의해서 어떤 부재에 재료 표현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요쪽 메뉴에 있는 거는 얘는 실제 재료가 아니라 재료 유형에 대한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실제 재료는 예를 들어서 뭐 난간 금속이라는 이 실제 재료는 이 모양에 보면 실제 매핑하는 값에 대한 거는 요거 구리 세팅 뭐 요런 거에 대한 매핑 소스가 따로 있어. 거기서 그거가 이거다라고 그냥 매칭만 시켜놓은 거야. 그리고 그래픽은 얘로 보면 좀 그렇고 여기 뭐 패턴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요 그래픽은 우리 도면 작업할 때 표면이나 단면에 표현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세팅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표면 패턴은 인명선 봤을 때 나오는 모양, 절단 패턴은 단면상 끊겼을 때 단면 부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나타내주는 모양. 그리고 렌더링 했을 때는 이 모양에 있는 값이 렌더링 했을 때 보여주는 모양. 그런 거야. 그래서 얘라는 유형 안에 이런 정보들을 설정할 수 있고, 혹시 정보를 더 표현하려면 이 id라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주석, 키워드 값이라는 뭐 그런 것들 쭉 넣어놓으면 그거를 땡겨다 또 쓸 수 있어. 그 중에 여기 보면 제품 정보에 제조업체, 모형, 비용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비용은 단가거든. 단가 딱 넣어놓고 모델만 넣어놓고 하면은 어떤 모델이 몇 개 있으니까 얼마 뭐 그런 것까지도 역산해서 뽑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잘 안 쓰지. 이거는 사실 이요 정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조업체에서 기록을 해서 판매를 하던 뭘 하던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한 부분도 꼭 렌더링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정보 기반에 대한 목적에서 쓰는 것들은 찬성. 근데 뭐 어차피 렌더링을 좀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는 것 정도. 그리고 아까 뭐 내가 매핑 소스를 따로 만들어 쓸 수 있다고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안 만드는 게 좋아. 여기 있는 매핑 소스들을 최대한 쓰는 게 좋아. 가능한 게 그런가? 이게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해주는 매핑 값들이거든. 2017은 좀 더 많아졌어. 옛날에는 이것까지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좀 많아진 것 같아. 그리고 얘도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웬만한 거 다 있거든. 그래서 비슷한 거를 찾아서 색상이라든가 그런 수치감만 조금 바꿔서 쓰는 게 가장 좋아. 새로운 매핑 가 땡겨오는 순간 막 엉키고 설키고 뭐 또 뭐 바꾸고 뭐 바꾸고 귀찮아서 안 되는 건 아니야. 할 수는 있어.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위치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거를 구글 지도거든? 구글 지도 기반에서 주소를 쓰거나 위도 경도를 정해서 설정할 수 있어. 근데 그 위도 경도 정하면 아까 여기 태양 고도 있었잖아. 태양 고도의 위치 값으로 또 쓰기도 해. 그거 말고 또 하나 이제 날씨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없었는데 날씨 값도 그 위치쯤에 있는 기상 정보 데이터를 땡겨다 써서 그래야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때는 다른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지거든. 그 다음에 대지가 있는데 얘가 좌표야. 또 다른 좌표, 위치 좌표. 근데 이건 나중에 알려줄게. 조금 개념이 조금 복잡해. 가 있고 뭐 링크하는 거, 공정 등등등 있는데 오전반인가 이반인가 누가 라이노 아니 그 다이나모 하고 싶다고 누가 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없네? 다이나모는 그 라이노의 그래스퍼랑 거의 비슷해. 다이너 다 그래스퍼랑 그래서 그래스퍼 같은 기능을 레빗에서 표현하고 싶다. 이 다이나모를 하면 되는데 다이나모는 나도 학습이 좀 안 돼서 내가 알려줄 수는 없어. 근데 같이 스타디를 원하면 같이 스타디를 할 수 있고 혼자 할 때는 여기 비디오 튜토리얼이 있거든. 이쪽이 들어가서 동영상 따라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능해. 예제도 꽤 있고 그리고 지금 얘는 2017은 깔면 그냥 여기 생기는데 어, 오토데스크 학생 버전으로 그 다운로드 사이트를 가면 다이나모 프로인가만 있을 거야. 혹시 더 고급지게 한번 해보고 싶으면 프로 버전 받아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근데 그 전에 요거 다 한번 해보고 해야 되겠지? 너무 프로부터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나랑은 직접적으로 수업 피킹은 안 할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에덴이 있는데, 에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투어 기능을 개발한 거를 여기다가 얹어서 쓸 수 있는 앱 같은 거. 그것들이 설치하면 대부분 여기에 설치가 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비속을 설치를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비속도 앱 형태로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로 변환하면 나비속하고 더 잘 연결되고 사실 아까 이 스포트 안에도 나비속 파일이 있었잖아. 근데 나비속을 설치를 하면 아예 여기도 또 생겨.
다음에 꼭 애드인이라는 요 메뉴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별도로 따로 메뉴가 생겨서 애드온이 설치되기도 해. 이거는 애드온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좀 달라.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이 수동이요. 그리고 이 수동은 다른 메뉴에 있다가도 뭘 클릭하면 수동의 뭐 이렇게 떠. 그러니까 수동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요소 중에 하나일 거고, 요 수정 뭐 무브 복사 회전 코너 자르기 옵셋 뭐 미러 뭐 브레이크 어레이 스케일 요 축척 요 스케일은 3D 객체는 스케일이 안 돼. 응? 3D 객체는 스케일이 될 수가 없어. 단지 거의 주성 요소 여기도 동영상 뜨지만 거의 주성 요소들이 스케일 명령이 먹는다고 보면 돼요. 뭐 그런 것들 있고 여기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정렬이야. 정렬. 이건 캐드에는 없는 기능이야. 어떻게 보면. 동영상 보면은 저 위치까지 저 밑에 있는 벽까지 보낼 때 쓰여. 저게 레빗에서 벽체든 뭐든 수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많이 쓰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뭐 결합, 절단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벽체 모서리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에 대한 것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복사 붙여놓고 뭐 하는 건데 복사하는 거는 똑같아. 그래서 벽체 선택하고 컨트롤 C 하면 여기 있는 클립보드 복사하는 거 여기 단축키도 이렇게 돼 있잖아. 컨트롤 C 복사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붙여넣기에서의 방법이 좀 다양해. 붙여넣기 메뉴가 이렇게 이만큼 한 6가지 있어. 클립보드로 붙여넣기가 일반적인 붙여넣기고 그 밑에 선택한 레벨의 정렬 이게 좀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레빗은 층마다 각각 그 레벨들이 있고 그 레벨마다 복사가 가능해. 같은 웨지선상에. 그래서 선택한 레벨의 정렬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한 뷰는 아까 주석도구 있었잖아. 주석도구 복사했잖아. 주석도구 복사할 때는 화면별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별로 복사 가능한 것들이 뜨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뷰는 1대1로 복사할 때 뭐 쓰는 거고 뭐 동일치 정렬, 선택한 레벨의 정렬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복사를 하는 건데 대부분은 선택한 레벨이나 선택한 뷰 정렬, 현재 뷰 정렬 난 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써. 하다 보면 뭐 알게 될 거고 뭐 그런 거 있고 뭐 요 그룹 만드는 거 뭐 여기 치수가 되는 게 여기 또 한 번 더 있고 요거 잠그는 거 못 움직이게 잠그는 거 삭제하는 거 등등 있네. 이 정도? 이 정도야. 이 정도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건축 구조 시스템 부분은 3D 모델링 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거가 있고 삽입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 주석은 2D 요소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거 관리 그 다음에 수정 자 내가 중간에 몇 개 빼먹었지 자 지금 중간에 빼먹은 거는 당장 필요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는 건축 구조 삽입 주석 뷰 수정 이것만 알면 돼 다른 부분들은 당장 들어갈 필요 없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아. 필요한 경우는 그때 같아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앞에 두 개는 3D 형태의 모델링 할 때 쓰는 거, 삽입은 외부에 있는 가져오는 것 때 사용하는 거, 주석은 2D적인 요소 사용할 때 쓰는 거, 뷰는 화면을 생성하거나 화면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수정은 말 그대로 수정할 때 쓰는 거. 딱 요 정도. 그래서 그 관련된 걸 찾을 때는 그 메뉴에 들어가서 찾으면 된다. 라고 하면 돼. 여기까지. 질문 있니? 몇 가지 질문 있으면 안 돼. 여기는 그냥 들으라고 한 거니까. 자, 인터페이스는 몇 가지 설명을 할 거고